브런슨 얘기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주한미 사령관이 이런 발언하는 거 사실 사상 초유 아닙니까? 네, 그 전직 관리들을 통해서는 이런 가능성을 많이 시사했죠. 그렇죠.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 내용이에요. 네. 그리고 익숙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주한미 사령관 입으로 나온 게 처음인 거예요. 네. 그리고 전직이 아니라 현직인 사령관 입에서 그렇죠. 나온 게 처음이죠. 그러니까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들을 어떻게 쓰느냐도 미국의 노골적인 의도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직이죠. 에이브럼스 주한미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대만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대규모의 전쟁 훈련 여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군사 고문격으로 맹활약을 했습니다. 한광 훈련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때도 국내에서 많이 논란이 됐어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주한미군 사령관을 갖다 쓴 거고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역할을 변경하겠다는 한국에 대한 압박이고 네, 이제 강요이다. 그때도 논란이 일었는데 전직인데도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데 현직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런 수위의 발언을 한다. 이거는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발언 내용도 보면은 북한을 격퇴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단 북한 격퇴는 1번 목표라는 거예요. 대북 적대는. 그리고 두 번째는 동해에서 러시아를 억제하고 서해에서 중국을 억제할 잠재력을 제공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적대시하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발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미국이 지금 동북아에서 전쟁을 구상하고 있다. 이게 지금 현실로 옮겨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아니라면 주한미군의 역할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변경할 의사를 표명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에 만약에 동참하게 되면 우리가 중국이랑 러시아랑도 척 지자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없잖아. 네. 그러니까 미국이 근데 더 웃긴 건 미국도 싸울 이유가 없어요 사실. 미국도 잘 지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중국 러시아랑 우리 서로 잘 나눠가지고 살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미국 내에 이 제국주의자들 그리고 네오콘들 이런 나라들 패권을 반드시 지어야 된다는 망상에 빠진 자들이 절대 상호 호혜 평등한 관계를 바라질 않아 해. 그래서 네. 지금 거의 몰락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미국은 중국과 전쟁을 시도하고 벌이면서도 또 중국과 화해하고 취할 건 다 취할 겁니다. 왜냐하면 돌격대는 한국이 해줄 거니까. 그렇죠.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런 걸 아닙니까? 다른 나라들만 다 피해보고 끝난 거예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네. 전쟁도. 오늘도 아침에 뉴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랑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종전 관련해서 논의를 했다는데 지금 젤렌스키 앞세워가지고 우크라이나 완전 엉망진창 됐지만 미국은 아무 책임 안 지지 않습니까? 완전히 팽당했죠. 네, 근데 한국에게 똑같이 전쟁 수행의 역할, 돌격대의 역할을 강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대만 전쟁이 임박해 있다는 보고서나 뭐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명확한 거는 대만 전쟁이 임박해 있다가 아니고 미국이 임박 전쟁을 기정사실화하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수위를 보도가 올리는 나온다는 거죠. 거는 네. 중국이 대만인을 쳐들어간다. 이건 안 한다고 몇 번을 얘기합니까? 중국 입장에서. 그런데도 대만과 중국이 전쟁할 것 같다. 이 여론전을 펼치는 건 오로지 다 서방 측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절대 안심할 수 없다는 거죠.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이 그냥 평화롭고 모두가 잘 지내고 있는 속에서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미국이 대만 해협이라든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의 어떤 군사적 충돌이나 마찰이 극대화되는 시점에서 네. 주한미군의 역할을 변경한다든지 뭐 한국군의 역할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예사롭지가 절대 않은 거죠. 전쟁에 동참시키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를 경제적으로 보는 걸 넘어서 실질적으로 피를 흘리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이거는 대만에 파병된 청년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만약에 대만 전쟁이 일어나면 어디를 먼저 때리겠습니까? 주한미군 기지부터 네. 때리는 거죠. 제가 중국이라도 주한미군 기지를 먼저 때리겠어요. 거기서 날아가는데 지금 거기서 투입이 되고 그럼 그 미군 기지가 어딨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주한미군 이제 나가야 될 때다. 아니 네. 만약에 이렇게 역할을 변경하고 대중국 전쟁기지로 쓰려고 주한미군을 그렇게 활용하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빠져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런 흐름으로 가면 주한미군 철수운동으로 번지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아니 이 주한미군이 있어서 전쟁이 날 판이면 주한미군이 나가는 게 국민의 안보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핵심은 주한미군을 우리 마음대로 뜻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맞습니다. 주한미군이 미국이 판단해서 중국을 공격해 주한미군 기지에서 발사해 그럼 중국에서는 우리 땅에 떨어뜨리는 거라니까요.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네. 그래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공모함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사실 주권 국가를
모욕하고 주권을 짓밟는 차원에서도 그리고 한국민들과 한국을 동등한 동맹으로 보는 게 아니라 무시하는 어떤 죽어도 되는 존재로 쉽게 보고 있다는 점에서도 네. 문제지만요. 또 한 축으로는 항공모함은 쉽게 피격 대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그 후티가 무인기로 미군 항공모함 공격해가지고 슈퍼온의 미국 전투기가 바다에 2대인가가 빠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항공모함은 미국 대신에 공격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미국 대신에 공격당할 수 있는, 피격당할 수 있는 총알 바지가 대상이 되는 되는 겁니다. 거다. 그렇게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거다. 어떻게 가만 놔둡니까? 이거는 진짜 주권 침해죠. 네. 주권 모욕이고. 아니 브런슨이 뭐예요? 이렇게 말이 안 브런슨 우리가 월급 주는 거 아니니? 갑자기 생각하니까 주한미군 방위비 주는 분 다 우리가 내는 건데 주한미 사령관 우리가 월급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댓글에 그런 걸 있더라고요. 주한미군 사령관 브런슨 보고 진짜 똥별 또 하나 나타나가지고 국민들 열받게 한다. 네. 그리고 또 심각한 것은 이제 그 대선에 개입하는 차기 정부를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이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미일 협력은 관행적으로 해야 하며 그것을 막는 장애물을 치워야 된다. 뭐가 장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애물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 국민이요, 국민이 한미일 협력을 반대하면 우리 국민이 장애물이라는 거 아닙니까? 국민을 치워버리겠다는 얘기네. 네, 차기 정부가 이 한미일 군사 동맹이나 협력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면 그게 장애물이라는 거죠. 네. 어떻게 이런 인식을 드러낼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제 새 지도자가 날짜도 콕 집었잖아요. 6월 4일부터 이걸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일개의 군 사령관이 당선이 아직 되지 않은 우리 동맹국 대통령에게 당선 다음 날부터 모종의 결단을 해라라고 촉구하는 완전히 노골적이고 비정상적인 강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한미 관계가 아무리 기울어진 불평등한 관계라고 하지만 이것은 선을 넘어도 너무 넘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선 넘은 사람들이 자꾸 튀어나와요. 네. 우리는 선 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방송입니다. 이제 바꿔야겠어요. 저희가 선을 넘는 건 이제 포기하고 네. 선넘사 때 선을 넘는 사람들 때리는 방송. 네. 선넘사 때로 하겠습니다. 아 브런슨 선 넘네. 이거 브런슨 진짜 추방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이게 추방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한미일 동맹에 대해 협력에 대해서 일종의 동맹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일본과 군사 동맹을 맺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협력을 하고 있는 걸 동맹 수준으로 하고 있을 뿐이지 네. 동맹을 맺은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준 동맹 일종의 동맹으로 아예 격상을 시켜가지고 그 동맹 자체를 맺으라고 하는 걸 강요하고 있는 거죠. 아직도 호시탐탐 우리의 영토를 노리고 지금 식민 지배를 꿈꾸는 자들에게 지금은 거의 동맹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도 모르게 거의 동맹급으로 훈련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거는 누가 허가한 겁니까?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일본을 들이밀고 한국이 수용한 겁니다. 이런 과정이 어디 있습니까? 국회에 인준을 받지도 않았고 군사 내에서 군사 협력이라는 이름 하나로 동일한 연합훈련들을 1년 내내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대한민국의 의사, 대한민국의 외교안보적 구상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미국과 일본의 이익만 놓고 자기들끼리 판단하고 결정하고 통보하는 일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진짜 식민지로 보는 거죠, 우리나라를. 네, 최근에 일본이 3월에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 이제 설치하고 그 다음에 하나의 정부를 미국과 일본이 합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4월에 미국이 일본의 여러 전략 폭격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치하면서 동북아 전쟁 구상을 착착착 해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언제 우리 정부와 우리 국민의 의사가 반영이 됐냐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우리 국민들이 장애물이라서 지금 치워버려야 된다 이런 발언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정상이 아니에요. 진짜 기로에 서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미국과 일본의 이런 구상, 전쟁 압박이 굴복해서 우리가 총알바지가 될 것인가, 정말 주권과 국익을 수호할 것인가. 그 TV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외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예민한 그런 거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유동적으로 해야지 무조건 적대시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사 또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좀 적극적인 이제 국익과 실리 외교 네. 이런 구상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 한 가지만 발언만 더 짚고 넘어가면은 이런 얘기도 했어요. 브런슨이 나는 우리가 한반도에 데려올 수 있는 모든 파트너가 와서 훈련하기를 원한다.
그 왜 지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 땅이라니까 우리 땅인데 막 미국이 나 저 나라랑 한반도에서 좀 훈련 좀 해보고 싶은데 한번 넘어오세요. 야, 한반도 되게 좋아. 여기 훈련하기 엄청 좋아. 야, 여기 막 돈도 내주고 막 땅도 주고 바다도 막 열어줘. 막 폭격해도 그냥 훈련하게 막 해줘.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 자체도 너무 주권 침해적인 발언이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와. 나는 우리가 한반도에 데려올 수 있는 모든 파트너가 와서 훈련하기를 원한다? 너무 어이가 없고요.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국군 통수권자가 없는 상태에서 지 멋대로 우리 군을 막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 일개 같은데요. 나라 주둔군 한낱 주둔군 사령관 따위가 우리 국민들의 승인을 받지도 않고 다른 나라 군대들을 불러들여서 여기서 훈련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 돼요 정말? 그리고 이게 정말 위험천만한 것은 아시아판 나토를 꿈꾸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죠. 이전에 그 유엔사 확대하면서 일본도 가입시키고 여러 나라를 끌어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특히나 지금 일본이 아시아판 나토 구축의 진심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 아시아판 나토를 꾸리면 미국, 한국, 필리핀, 호주 뭐 여러 나라들을 끌어들이겠다는 건데 그럼 동북아에서 여러 이해관계와 분쟁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필리핀이랑 중국이랑 분쟁하고 어디랑 분쟁하고 그러면 이제 나토처럼 되면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다른 나라가 자동 개입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모든 전쟁의 돌격대 대만 전쟁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쟁의 총알바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이 정도면 그 김승년 씨가 아까 그 사설 쓴 사람이 우리가 그런 전략적 어떤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좋아한다고 또 사설 쓰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런 모든 전쟁에 네. 우리가 동원 내겠다는 거잖아요. 우리를 마음껏 동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너무 위험천만한 때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진짜 윤석열 탄핵당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이거 진행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윤석열이 3년 내내 나토 그 회의에 가가지고 소속 회원도 아닌데 부르지도 않았는데 부르긴 했는데 가가지고 아무도 안 만나주는데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제가 나토입니다. 넌 나토가 아니라니까? 전 나토입니다. 대서양의 안보를 지키는 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일입니다. 막 이런 소리를 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소리를 하고 다니 진짜 다행이에요. 이거 국민들이 진짜 3년 만에 끝내 다행이지. 네, 올해 내년에 대만 중국 전쟁 났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브런슨의 지금 말은요. 대한민국을 우크라이나로 만들겠다. 차기 지금 이재명 정부의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를 젤렌스키로 만들고 싶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국민이 용납할 수 있습니까? 자 이제 3분 남았는데 브런슨 얘기만 18분 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어떡하나? 왜냐 이만큼 심각해. 이거 사실 18분으로 끝낼 방송이 아니에요. 이 브런슨은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게 무슨 포럼 가서 무슨 발표한 거라면서요? 네. 강연? 군사협회. 강연 록을 전문을 공개하고 문장별로 까야 됩니다. 문장별로. 맞습니다. 그리고 브런슨 지금 당장 추방해야 합니다. 네. 그래야 지금 이 전쟁 그리고 이거는 그냥 다 중국 대사 좀 불러다가 초치시키지 말고 진짜 초치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브런슨을 지금 추방하자는 서명운동 오늘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너무 좋네요. 네, 그래서 많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왜 지금 우리가 이런 주한미군 사령관의 작태를 용납하지 않아야 되는가는 주권의 문제가 사실 본질적으로는 굉장히 큰 것 같고 또 차기 정부가 어떻게 미국 과의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선제적으로 이걸 규정해 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네. 국민들이 이와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서 사실 민주당은 미국 눈치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언급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선거를 앞두고는 맞습니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여러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역할은 누가 해야 되냐? 국민들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모욕을 당한 거예요. 민주당이 모욕당한 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모욕당했고 주권자로서 우리 나라를 모욕했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그다음 단계가 뭡니까? 그러면 정치권에서 국민들이 이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다. 말을 네. 들어야 된다. 이렇게 흐름으로 가는 맞습니다. 거죠. 그 흐름이 제일 지금 전국에서는 좋은 흐름일 수밖에 없고 사실 제일 좋은 것도 그런 정치 세력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국민들과 완전히 과정일 거라고 일치된. 생각합니다. 그런 게 또 진보 정당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네, 아니 온두라스 그 일도 인상적이에요. 트럼프가 온두라스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겠다고 하니까 온두라스 대통령이 그래? 그럼 미군도 나가. 우리도 미군 추방시킬게. 그래요. 어떻게 한번 볼 거야?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과의 싸움에서 전 세계가 찾은 교훈이 뭐냐? 버틴다. 맞선다.
그러면 이긴다. 네. 이 교훈을 저는 찾았다. 그래서 네. 강하게 나가야 미국을 이길 수 있다. 네. 우리 국익을 지킬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이런 국민들이 생각이 그런 듭니다. 강한 국민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서명 링크 찾고 계세요. 아, 네. 브런슨 추방 요거 한번 찾아가지고 올려주시고요. 자, 넘어가서 몇 개만 좀 다뤄볼까요? 김문수 지기현 선택해 주시죠. 아, 김문수 지기. 어려운 선택이에요? 아니요, 쉽습니다. 정세를 뚫는 두 사람인데. 아, 네. 근데 김문수 얘기를 하는 얘기하는 게 게 더 낫겠어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문수 얘기 좀 해주시죠. 아, 김문수가 지금 굉장히 노골적인 전쟁광으로서의 면모를 좀 드러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 제 느낌에는 내용은 전쟁광인데 그 말을 좀 잘 못해가지고. 아니요, 그게 핵심입니다. 김문수는 전쟁광이 아니에요. 전쟁광 지침을 받았습니다. 걔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 그럴 수 그래서 있겠네요. 정말 써주고 시켜준 내용대로 읽어서 그거와 관련된 다른 질문하면 대답 못하잖아요. 맞는 것 같네요. 윤석열 아바타. 맞습니다. 지금 윤석열 흉내 내는 걸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김문수가 TV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죠. 주한미군, 미국의 핵잠수함과 전략폭격기, 괌과 일본의 미국 전력 등을 모두 연대해 2중, 3중 방어망을 쳐야 한다. 또한 북한 지휘부를 괴멸시킬 수 있는 보복 타격 능력도 확보해야 된다. 아니, 대선 토론을 하라고 했더니 느닷없이 북한을 향한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천만한 면모를 드러낸 거죠. 선거운동 첫날부터 자유통일을 갑자기 운운하면서 그 박충건 끌어가지고 흡수통일의 야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국민들이 이거에 지금 진절머리가 났잖아요. 아니 진짜 80년 동안 흡수를 못했으면 포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 흡수통일의 본질은 전쟁이잖아요. 전쟁. 아니 지금 북한 지휘부를 괴멸시킬 때가 아니라요. 본인들 괴멸될 걱정이나 좀 하세요. 진짜 내란 일으켜가지고 국민들이 괴멸하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는데. 근데 이자들은 전쟁과 평화 이런 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게 관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쟁을 낼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저는 그 김문수 대선 공약도 보면은 한미 핵재래식 통합훈련을 내실화 있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미국계 전략무기 전개를 상시 배치 수준으로 해야 된다. 계속해서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겠다는 이 그러네. 방향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김문수가 될 것 같지는 않지만 김문수에게 가는 표를 한 표라도 더 떨어뜨려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전쟁에 반대하고 얼마나 내란 세력을 철저히 단죄하고자 하는지 의지가 더 확고하게 표명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김문수에게 한 표도 주지 맙시다. 네. 이 낙선 운동을 적극적으로 광범위하게 벌이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또 트럼프에게 아부를 좀 하고 있어요. 네. 주둔비 우리가 더 많이 내겠다. 아니 이거를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꺼내고 있어요. 지금 김문수가 트럼프가 요구한 주둔비 부담 의향 있다. 나 의향 있어. 나 진짜 주둔비 더 낼 자신 있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형님. 저를 믿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를 믿어주십시오. 저를 밀어주십시오. 미국한테 알량방구 끼면서 총독으로 인정해달라고. 이 식민지 진짜 나라라는 인식이 없고서 어떻게 이런 거를 갖다 바칩니까? 네, 주한미군이 잘 유지되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라고 했는데요. 주한미군 나가라니까. 걱정하지 말고 국민의 삶이나 걱정하세요. 주한미군 곧 나가요. 지금 내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니 그리고 지금 이 방위비 그 분담금 관련해서 협상을 하는 게 너무 당연하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협상을 애초에 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이미 해서 올려준 그 폭 자체가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계속 딴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네. 돈을 많이 주네. 아 이거 한국에서 쓰고 남아가지고 이자 노름도 좀 해보고 남는 돈은 대만 방위하는데도 좀 쓰고 일본 지키는데도 좀 쓰고 그러니까 우리 혈세 들여가지고 대만 지켜주고 일본 지켜주고 미국 배불려줘서 공짜 돈 만들어주고 이런 짓을 왜 해야 합니까? 이거는 이미 진짜 진행되고 있었던 거라 사실 전 정권도 반성해야 됩니다. 네, 방위비 분담금은 뭐라고 하죠? 이거 깎는 거? 삭감? 네, 삭감을 해야 됩니다. 네, 삭감. 그러니까 그 돈이 실제로 운영하는 만큼이 책정되는 게 아니라 그냥 뜯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자 노름 한다든지 일본을 지키는 데 쓰여진 대만에 쓰여진다든지. 그러니까 지금 동아시아 전역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 판국이라니까 우리 돈으로. 아니 우리가 그렇게 여유가 있습니까? 미국도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세계 경찰을 못하겠다고 하는 판에 이 돈만 아꼈어도 우리 진짜 생활고로 돌아가시는 분들 막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국민에게 돈 쓰는 건 그렇게 아깝고 낭비라고 하면서 미군에게는 이렇게 철철철 돈을 쓰고 있습니다. 네, 김문수가 지금 나라 갖다 바치겠다. 이게 선거운동이에요. 지금 국힘당의 선거운동은 미국한테
날 뽑아주십시오. 제가 더 열심히 갖다 바치겠습니다. 그게 윤석열이 지금 하는 지지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에게 뭐가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는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미국한테 보탬이 돼서 한 자리 얻어볼까 이런 매국노들이 판치는 시기를 노골적으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그렇죠.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광신적으로 지지하는 국민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정신병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로 다시 만들어지면 그 정도는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김문수가 나오는 지지율에 너무 우리가 너무 그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지지율이 막 30% 40% 나오는 거 보면서 아니 어떻게 내란 이후에 40%가 나와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압도적인 사회 풍토와 분위기가 바뀌면은 이 사람들의 대부분은 넘어옵니다. 네, 정상으로. 지금 여론 지형에서 제일 주목할 만한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도층이 사라졌다는 거. 그렇죠. 네, 내란 앞에 중도가 없고 매국 앞에 중도가 없어지면서 내란 지형이 완전히 여론 지형이 완전히 변화된 게 가장 좀 주목할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여론 지형이 완전히 이 국힘당을 괴멸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게 승리의 경험이 계속 쌓여가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법개혁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제들이 지금 물밀듯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기현 사태를 보면서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사실 모든 국가 권력을 국민의 통제 아래 둔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게 국민 주권주의의 원칙인데 오랫동안 사법부가 예외이자 성역이 되어 왔던 거잖아요. 사법부만 그런 건 아니었죠. 네, 그러면서 네. 뭐라고 말했냐면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다. 이걸 방패 삼잖아요. 근데 사법부의 독립성이 왜 보장되어야 되는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자는 거예요. 사법부를 위해서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국민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사법부가 기능하게 하려고 독립성을 보장해 준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예외적인 영역의 사법부가 있어야 될 게 아니라 오히려 철저히 국민의 통제 아래 민주적인 통제 아래 두어야 된다. 이걸 지기현이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선거가 끝나면은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될 몫이 많고 우리 국민들이 모두 책임지고 가야 되는 그런 정국이 될 겁니다. 엄청나게 민주주의가 발전될 겁니다. 우리가 낙관하면서 싸우면 좋겠어요.